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제주 제1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부호가 바뀌는 거죠. x부호 바뀌는 이런 내용들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6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때 x절편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절편 구할 때는 y 값에다 0을 또 좀 대입을 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x 값은 2 이렇게 돼서 x절편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문제라서 가볍게 풀이하고 넘어갑니다. 2번 이어집니다. 조건 P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집합 10의 약수로 요 내용만 정확하면 되죠. 요 내용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집합 이렇게 처리되니까 10의 약수에는 뭐가 있는지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1 곱하기 10, 1하고 10이 있어야 되겠고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 금방 찾는 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우, 10보다 작은 홀수 1357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이제 원소의 개수 기호하십니까 그런 건가요? 원소의 개수 당연히 5개죠. 이 부분들이 원소의 개수를 질문 던지는 거다 하면 되겠고 10보다 작은 홀수가 몇 개 있겠습니까? 5개 있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 A가 자연수일 때 A가 홀수이면 A제곱은 홀수이다의 대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우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을 부정해서 not Q 되겠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에 넣은 not P이다 이런 형태로 구해가는 게 이제 대우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대우 관계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이 대우 관계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명제하고 참것이 같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때 대우를 좀 이용해서 해석하라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솔직하게 대우를 구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 결론 부분에 a제곱이 홀수다. 대우를 구하게 되면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제곱이 뭐다? 짝수다 라는 부분들 a제곱이 짝수 이런 형태에 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a가 홀수다 반대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그럼 홀수와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A는 짝수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볍게 5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하면 이번 문제는 좀 이렇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좌표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차분하게 좀 정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x 제곱 플러스 ax 되어 있으니까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y니까요. y 플러스 1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완전 제곱할 때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는 이항시켜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반지름은 혹은 좀 연관성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좌표 자, 원 부분들은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에는 변화가 없고 중심의 좌표는 변화가 있는 거니까요. 중심좌표만 열심히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y축 대칭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x부 바꿔서 2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직선에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y값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자, 2배의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면 산수까지 도와주는 형태인가요? 그럼 이제 a는 이제 이항시켜서 플러스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초반이라 좀 간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점 pn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x좌표 이렇게 x좌표 y좌표인데요. x좌표가 y좌표보다 크거나 같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 다음 좌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큰 게 아니라 2배에서 큰 거군요. 2배에서 크게 되게 되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좌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P1 좌표가 3,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규칙에서 어떤 것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이제 y좌표의 2배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하는 그런 형태군요. 자, 2배 이렇게 처리되면 x좌표는 하나가 늘어서 4가 되겠고 y좌표는
둘만큼 줄은 거니까 1이 되는 거예요. 4,1에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y좌표의 2배를 하더라도 x좌표가 더 커지는 거니까 가규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갈 때는 이제 나규칙이 적용되는데 그 다음 과정할 때 P3 구해갈 때는 나규칙이 좀 나가 아니라 가규칙이 적용돼서 이때는 이제 y는 equal x 대칭하는 거니까요. x좌표 y좌표를 바꿔서 1,4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배 해주면 뭐 당연히 커지니까 다시 또 나규칙 사용돼서 P4좌표는 x좌표는 1 늘어서 2가 되겠고 y좌표는 2 줄어서 2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P4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P5를 구해가야 되면 2배 해주면 역시 여전히 y좌표 쪽이 더 큰 거죠. 그러면 하나가 또 늘어서 3이 되겠고 여기는 2만큼 줄어서 그럼 얼마 돼요? 0이 되는 건가요?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얼마까지? 8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좌표 6을 그렇게 구하게 되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어느 좌표가 더 크겠습니까? 뭐 2배 하더라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규칙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3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P7 부분들은 이번에는 뭐 2배 y좌표가 당연히 커져가는 거니까 1,2 줄어서 또 1이 되겠고 이때 또 역시 여전히 나규칙이 적용돼야 되니까 8 부분 두게 되면 1 늘고 그 다음에 2 줄어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좌표 구했습니다. 되죠? 좌표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0 곱하기 x좌표에 10배 해주고 그다음 y좌표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요? 그럼 뭐 20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값은 이제 19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규칙 주어져 있는 부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시키는 대로 좀 따라서 제곱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좌표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6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xy에 대한 방정식 x제곱 y제곱 이거 원이군요. 원 나타내주는 도형의 넓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좀 원 정리해달라는 얘기인가요? x제곱 2ax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정리가 되겠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 때 a제곱 필요하겠죠. 양변에 좀 더하기 한 결과입니다. y제곱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y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처리되면서 4분의 1 a제곱 양변에 좀 더하기 한 형태. 나머지는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5a 플러스 15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뒤 부분이 이 부분이 R제곱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넓이라는 것은 그럼 뭐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뒤쪽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 즉 R제곱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4분의 5a제곱 되겠고 25a에다가 150 처리가 되는데요. 자, 5 공통이니까 공통점 끄집어내서 4분의 1 a제곱 5a 그렇게 공통 꺼내두는 숫자가 큰데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2차 함수란 얘기죠. 2차 함수가 쭉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 패턴으로 좀 구해가면 되니까 지금 문제 a값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게 되면 2분의 1 분의 5 처리되니까 11대겠군요. a값이 11대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그럼 대입을 해주면 또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10을 대입해주니까 4분의 100은 25가 되겠고 마이너스 50에다가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20에 5 되는 거니까 25가 답이 되겠군요. 5 곱하기 5 처리해서 자, 그렇게 되면 자, 25파이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만 맨 처음에 아까 원방정식에 이제 일반형 형태로 좀 나와 있는 거죠. 일반형 형태 쭉 나온 부분들 정리 쫙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원이라는 부분 판단하고 뒤에 부분들이 이제 R 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좀 작아지면 이제 원이 좀 조그맣게 되는 거니까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최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론이 좀 연결돼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0, B가 0 이런 뜻인가요? A도 0이고 B가 0이다 라는 것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면 똑같은 뜻이죠. A도 0이고 그러면 A 0 그리고 B 0 이렇게 처리된 이런 형태의 뜻을 가진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곱 자체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더하기 0 형태가 되니까 0이고 0이고 맞습니다. 절대값도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0이고 맞습니다. 가볍게 처리되는 내용인데요. 기억니은이. 자, 그 다음은 뭐죠? 디귿을 좀 살펴보면요. A 루트 2 더하기 B 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A, B가 0이면 주어진 값이 0이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 B 값이 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루트 6 이런 식에서도 0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뭐 A, B가 반드시 0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0이 되려면 이 A, B 이런 부분들이 유리수 조건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수 조건이면 이런 무리수를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유리수 조건일 때는 저 문제 뜻이랑 똑같아지는 건데 지금 A, B가 뭐 실수라는 범위에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리을은 복소수가 간만에 등장했는데 복소수 할 때면 이 개수 A, B는 실수가 되겠고 이 I 부분 뭐 헛건인데요 뭐 그죠? 0이 되려면 이건 이제 복소수 상등이잖아요. 각각 0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0이고 0이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역, 니은, 리을 3번에 있군요. 이거 답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름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 대신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디귿 부분에서 이게 뭐 범위 자체가 이제 유리수 범위일 때 성립하는 그런 식이다. 무리수 상등할 때 나오는 이론들 정확하게 범위까지 챙겨서 공부했느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는 전체 집합이 U의 부분 집합이다 되어 있고요. A가 B의 여집합이 쏙 들어갈 때 그리고 두 집합은 또 같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집합의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잘 밝혀서 보기에서 성립한 걸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A가 B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해서 그 집합 안에 쏙 들어간다 라고 표시해주고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좀 뭐 A 여집합이 또 B에 들어갑니까? 이건 또 말이 워낙 많이 안 되는 거죠. A 여집합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 바깥쪽에 B가 되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이것은 A 합 B 이런 부분 보면 되겠습니까? A 합 B의 여집합이 뭐 공집합이냐? 그러면 이제 A 합 B가 뭐 전체 집합입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살펴봐도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 부분들은 이 앞쪽 부분이고 B 부분들은 이 바깥쪽인데 와, 합친다고 하면 중간에 붕 뜨는 부분 생기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만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벤 다이그램 형태는 A하고 B하고 이렇게 해놓고 전체 집합 이렇게 돼도 좀 성립하는 벤 다이그램이죠. 이 부분 이렇게 좀 바꿔놓고 되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A만 있는 부분 A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뭐죠? 리얼 부분들을 좀 살펴가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이 전체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사실 뭐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입니까? 물어본 거니까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건 리얼 맞는 그런 내용. 자, 이제 집합 문제 풀어갈 때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약간의 좀 이게 개념적인 요소들인 거죠. 그런 개념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식들을 맞다트리다를 좀 찾아가려니까 그냥 우리가 좀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좀 정리 안 한 상태에서 풀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리거나 그럼 요거에 해석한 벤 다이그램을 또 이렇게 따로 그리거나 근데 뭐 이 원래 상태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이 내용을 좀 봐가면서 보기식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 또 조금 더 접근이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이런 것만 골라달라. 자, 이러면 이런 부분들 이제 집합 표시를 잘해야 되는데 R이 나피에 들어간다. 그럼 뭐 R 집합을 좀 표시해 주겠고요. 이 집합이 근데 전부 다 표시하기 전에 R 사이 관계네요. 나 Q이면 R이고 그 다음에 Q이면 이건 좀 대우를 해보면 또 어떻게 되죠? R이면 또 뭐가 되죠? R이면 그러면 나 Q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죠. R하고 Q의 여집합이 이렇게 같은 집합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P의 여집합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벤 다이그램을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R하고 Q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 뭐 P의 여집합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 여기는 뭐 같은 거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기억은요 요 관계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P하고 Q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드물간 법칙 형태처럼 이렇게 써놓은 그런 모양이니까
P가 이제 Q에 쏙 들어간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은도 좀 살펴보려면, 이거 뭐 기억 살펴봤고, 니은 좀 살펴보려면 어떻게 조사하면 좋습니까? R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P에 쓰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까?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R 집합이 P면 이 바깥쪽인데 들어가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Q하고 P의 여집합. Q는 이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면 벤다그램 이쪽이니까, 뭐 합집합이면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되겠고, P는 또 바깥쪽이고, R 부분도 안쪽이고, 합집합하게 되면 중간 부분이 좀 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 되는 내용. 1번만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개념 정리해야 될 요소가 조금 더 복잡해졌으니까 조금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역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집합 포함 관계를 밝혀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R하고 Q의 여집합 둘 요 관계에서 좀 같다라는 부분도 밝혀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안에 이제 쏙 들어간다. 그래서 벤 다이그램 됐습니까? 집합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가게 되면 이게 좀 이제 그럭저럭 좀 풀이가 되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좀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보기를 가지고 뭐 문제 뭐 가서 뭐 이 주어진 뭐 명제들 막 이렇게 살펴보고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주어진 것들을 좀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두 진로 프로그램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신청한 학생, B를 신청한 학생보다 40명이 더 많았고, 오호,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 신청한 합집합인데 100명이 적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A 합 B 이렇게 해서 A 합 B하고 이제 동어리 뭐 전체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바깥쪽하고 A 합 B를 볼까요? 바깥쪽을 그러면 뭐 A 합 B의 여집합 부분하고 이쪽의 명수 부분하고 A 합 B 명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돼야 되는데, 뭐 N까지 쓸까요? 뭐 이렇게 좀 써가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표시해서 써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는데 바깥쪽의 명수는 안쪽에 있는 명수보다 100명이 적었다라고 좀 써져 있거든요. 그럼 뭐 여기를 x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x-10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합치면은 뭐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2x-100 이렇게 된 모양이 300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니까, x가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400에서 이러니까 x가 200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주어진 것은 이제 결국 A 합 B의 명수가 200이었습니다. 라는 뜻이 좀 주어진 문장이 뒤쪽인 거죠. 신청하지 않은 학생 하나 이상 신청을 100명이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도 또 다른 문장이 좀 주어져 있죠. 프로그램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40명이 많았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x 플러스 40이라고 하면 되나요? 40 이렇게 되면 한쪽을 좀 x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가는 모양. 뭐 공통 부분 이렇게 있지만, 자,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그럼 뭐 교집합을 0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뭐 그럼 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x 플러스 40,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이 x,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다른 문자를 쓸 거 그러네요. 그래도 똑같은 x 써도 뭐 되겠죠.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2x 플러스 40 이렇게 처리되고,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개수가 좀 많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이제 200 이렇게 처리되니까 2x가 그러면 16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x 값이 80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뭐 a 집합에 있는 것은 뭐 x 플러스 40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그러면 좀 120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게 좀 표현들을 조금 재미나게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내용 정리만 좀 잘하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뭐 합집합을 구해가는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대처를 한 것 같고요. 그죠? 합치면 이제 뭐 전체 개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 이용해서 합집합의 개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최대값이라는 이런 요소가 중요한 거죠. 원래 이제 뭐 교집합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구해갈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 각각 좀 커져가려면 이 교집합 개수가 좀 작아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개수 x 플러스 40하고 그 다음에 x 개수를 좀 더하게 한 거죠. 원래 이제 뭐 교집합 개수가 있으면 교집합 개수를 빼야 되는데, 교집합을 0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볍게 이제 x를 구하고 문제에 해당하는 x 플러스 40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표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것보다는 좀 낯선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36의 양의 약수, 공집합에는
부분집합 P에 대해서 P 모든 원소는 30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고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32 약수, 36의 약수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와, 둘 다 살펴야 되는데요. 1 곱하기 36, 2, 그러면 18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러면 32, 4, 9, 36, 됐습니까? 그럼 5, 다음에 이제 6, 6은 36, 이렇게 약수들 좀 제가 구해놨고, 그다음 30이 약수가 돼야 되니까 1, 30 이렇게 되어 있고 2, 15,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4 안 되고 5, 6,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수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집합은 30이 약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쪽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들을 고르게 되면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그 다음 뭐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6이 있죠. 됐습니까? B집합의 모든 원소들은 30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1, 2, 3, 6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좀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뭐 부분 집합 개수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또 뭐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됐으니까 공집합 되는 부분들 좀 빼기 해서 답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15개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현들을 좀 살짝 좀 문장 형태로 좀 되어 있고 그 문장의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원소들을 좀 써놓고요. 그 문제의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좀 찾아가면서 대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 부분집합 개수 구해간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건 뭐 부분집합 P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서도 좀 힌트가 담겨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실수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제일 쉬우 제일 고 시험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원과 그 다음 직선 주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서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좀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반지름이 루트 7, 그러면 3은 채 안 되고, 그러면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려가면 되겠습니까? 루트 7인 원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직선은 또 뭐죠? 직선은 m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y-4,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요거 뭐 m에 대한 항등식 정리할 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4 대략 뭐 위쪽에 이런데 뭐 점이 하나가 있겠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주면 이제 자, 이 원하고 세 점에서 만날까 이렇게 되는데 좀 뭐 직선을 쭉 그어가면서 안쪽에 이렇게 접할 때겠죠. 그럼 이제 밖에 있는 점 두 점하고 안쪽에 있는 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선 자체도 하나가 아니라 이 아래쪽 게 또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돼서 직선은 대략 두 종류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판단. 자, 그렇다면요. 밖에 거는 안쪽 거고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을 구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my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 직선하고 안쪽에 있는 원해서 접할 때니까 뭐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원하고 직선하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점과 직선 거리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제일 편리하죠. 뭐 대입해가지고 판별식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길어지게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와 같아져야 돼서 거리가 1이다 이런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루트 그렇다면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0 대입해주는 거니까 4m로 바꾸면서 절대값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처리해서 식이 얻어지겠고 곱하기 해서 이제 제곱 들어가니까 16m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3, 8, 24m 플러스 9 이렇게 되겠고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15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8은 이꼴 제로 인수분해서 이제 근을 구하면 되는데 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거 계수관계 두 근의 합 형태에서 15분의 24 써가면 되겠습니다. 3, 5, 15, 3, 8, 24 이렇게 쳐야 되니까 5분의 8 답하면 되겠죠? 5분의 8 답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역시 이 문제 맨 처음에 이제 뭐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런 표현, 두 원하고 세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주어진 상황이 좀 특히 이제 그렇다면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하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 그림을 보고 전체적으로 안쪽 원에 접하는 모양이다. 뭐 이런 과정 거쳐서 해석해서 무엇을 풀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해지는 그런 풀이가 되는 거니까 역시 문제 읽고 무슨 뜻을 좀 풀어가는지 이런 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용하는 이런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이어집니다.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이 문제 역시 원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면 와 이런 데 그는데요 밖에서 그러면 와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체 이거 지금 기울기가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이거 수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구해지지 않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이것만 좀 열심히 구해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기울기를 모르고 그러면 또 x축 절편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지금 이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열심히 x절편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섬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 정리 mx 마이너스 y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3에서 정리해야 되겠죠. 뭔가 또 직선과의 관계니까 중심좌표 0,0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1입니다. 이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00 집어넣으니까 m 플러스 3 절대값한 부분들이 반지름 1이다 처리되겠고 곱하기 한 다음에 제곱하니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처리된 부분들이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사라져서 그죠? 6m 이퀄 마이너스 8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이 왼쪽에 있는 원 부분이 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형적인 특징을 좀 살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알아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좌표를 구해가는 거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곧바로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m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곳에다가 대입해서 절편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x는 3분의 4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부호를 좀 바꿔보면 되겠죠. 3분의 4 x는 그럼 3 마이너스 3분의 4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됩니까? 9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 3분의 4 x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약분하게 되면 x 값이 4분의 5 처리돼서 좌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절편도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좀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넓이 2분의 1 가로 길이는 x절편이 4분의 5에다가 이쪽에 만나는 좌표 좌측에 만나는 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4분의 5에다가 더하기 1 처리해주면 가로 길이가 되겠고 높이 부분 자체는 뭐 위에 있는 좌표니까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4분의 9 처리되고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8분의 3, 9, 27 처리해서 이제 넓이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다가 16을 이제 곱하기 해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럼 분모 약분하고 또 2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죠? 27에다가 곱하기 이러니까 54가 답이 되겠습니까? 27이었죠. 그렇죠. 54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큰 틀에서 먼저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돼 있지만 뭐 그 과정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뭐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언제 이제 접하느냐 이 부분들이죠. 그랬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이제 원과 직선 사이 관계니까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이 될 때 접합니다라는 걸 통해서 m 값을 살펴가는 이 과정 뭐 이런 내용이 좀 핵심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부분 할 때 이제 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특수 상황 생긴다는 이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자. 이런 것도 좀 배워가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이거 그냥 문제 하나하나 허투루내지 않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몇 문제들만 조금 수월한 내용이었고 이제부터 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15번 살펴봅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다. 직선을 구워서 만나는 점 AB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대입하면 좌표를 좀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x제곱 더하기 뭐 3x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4x제곱이 되겠고 그렇게 처리되면 뭐 x제곱은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점 좌표는 뭐 2분의 1, 이렇게 y좌표는 또 2분의 1 좀 대입하니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좌표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b점 좌표는 뭐 원점 대칭이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a점을 지나면서 이제 수직인 직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접선의 방식을 아예 구하면 되겠죠.
자, 좌표 자체가 나왔으니까 뭐 대입을 곧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x, 2분의 루트 3, y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x좌표 구하니까 y에다가 0을 이렇게 딱 대입을 하게 되면 x 값은 2 해서 c점 좌표 2,0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쓱쓱쓱 구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열심히 구했는데 뭐 D점 하나 또 더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에서 S1, S2라고 했을 때 넓이를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D점 좌표가 0,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AB 직선 방정식 자체가 루트 3x 마이너스 y는 골체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곳 0, 마이너스부터 거리를 구하면 이건 뭐 높이 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0, 1 집어넣으니까 그냥 높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BD,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하면요. 2분의 1에다가 뭐 AB 길이가 밑변 길이가 되면 되죠. AB 길이. 근데 이제 반지름이 1짜리였으니까 AB 길이가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높이 부분들은 이제 2분의 1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넓이 하나 좀 DAB 넓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DOC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DOC 넓이는 뭐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DOC 넓이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이때 이제 뭐 OC 길이가 좌표가 얻어졌다는 얘기는 2가 처리되고 그러면 높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넓이 1 이렇게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두 개의 넓이 더하기 하라 뭐 2분의 3 답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림은 좀 화려하게 주어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직선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대입해서 교점 찾는 부분들, 뭐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은 거니까 교점 뭐 가볍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좌표 주어졌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접선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러는데 접선 방정식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수직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x 절편까지도 쉽게 찾아서 C점 좌표. 그래도 군데군데 좀 알아야 될 항목들이 관여되어 있지만 이렇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익히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삼각형 DAB 넓이를 구해갈 때는 뭐 AB 값이 고정돼서 지름 쓰는 거니까 높이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역시 점과 직선 관리해서 이제 높이 처리하는 부분들 조금 신경 쓰면 되겠고 DOC 넓이는 뭐 직각삼각형이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가볍게 처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처럼 그래프 직선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좀 겁주는 요소들이 많은데 침착하게 대응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우와, 16번 이 긴 문장은 뭔가요? 좀 잘 읽어보고 좀 살펴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9개의 값들을 제곱해서 더하기 한 것이 또 하나의 숫자의 제곱이 되는 2020개의 수에 대해서 이게 좀 자인수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이게 이제 만족하려면 적어도 2개는 짝수가 된다 이런 부분을 기류법을 증명한 것이다. 기류법 증명인데 증명 절차가 좀 이렇게 긴 게 나온 겁니까? 좀 천천히 좀 살펴가면서 차분하게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류법 증명이니까요. 결론을 좀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여기 자인수 중에서 자, 2개가 짝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짝수가 1개 또는 모두 홀수다 이렇게 되죠. 그럼 1개 가 부분들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가는 1 되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좀 짝수가 1개 또는 짝수가 없는 거니까 모두 홀수라고 되는 거죠. 보기보다 어려운 거 아니군요. 자, 주어진 2020개 중에서 짝수가 1개라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자, 주어진 식 부분에서 제곱해 2항 해가지고 정리해서 써놓은 거고요. 보면 아직까지 특별한 항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홀수를 홀수번 더하거나 빼도 홀수이고 그죠?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를 더하거나 빼도 홀수이므로 좌변은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주어진 부분들에서 만약에 지금 이게 좀 전체 개수가 몇 개 되냐면 우리가 지금 2020개를 좀 해야 되는데 홀수를 홀수번 더하거나 뺀다. 이제 홀수는 이제 2번, 4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짝수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지금 이제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거니까 홀수가 홀수번이고 됐죠? 홀수와 짝수를 더하거나 빼도 홀수이므로 좌변 결과는 홀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순이라는 얘기는 결과는 좀 0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됐습니까? 자, 짝수가 한 번 있다 이런 얘기는 홀수가 2019개 있는 거니까 홀수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홀수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가 이제 홀수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짝수인데 홀짝하게 되면 이제 계산 결과는 이제 결과적으로 답은 이제 홀수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생기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2020개 20개의 자연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먼저 홀수의 좀 제곱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홀수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요건 좀 4로 나눴을 때 이런 부분들 요건 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고 요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4K 마이너스 4, 그다음 4K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짝수라서 좀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n이 짝수인 경우로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홀수를 떠올려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16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8 공통 기억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6K 제곱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8이 마이너스 24K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8 공통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8 튀어나가니까 2K 제곱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8이니까 마이너스 3K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이걸 8 더하기 1 처리한 겁니다. 괄호에서 좀 나 처리되겠고 더하기 1 됐습니다. 오, 요 부분 이제 나가 되겠습니다. 나 잘 기억해야 되겠죠? 해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모든 홀수의 제곱들을 처리하게 되면 지금 이제 8 공통 퀴즈를 했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살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값도 좀 구했습니다. 됐죠? 자, 나눴을 때 나머지 R1, R2인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R1, R2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두 숫자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저 ST 문제를 나가지고 다시 또 좀 변화시키려고요. 알겠습니다.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2 이런 부분을 더하게 해주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 R2를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두 자연수 이런 숫자들 8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다른 것들을 더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 8로 나눈 나머지 2를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그렇게 하겠다. 즉 그냥 나머지끼리만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2020개의 수를 더한 것을 또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게 되면 8로 나눈 나머지를 열심히 계산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홀수 전부 다 홀수인 경우들은 8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를 좀 더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을 열심히 계산하게 된 것을 8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본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 8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전부 잃은 것들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2020이 되는 건가요? 20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를 이제 2020번을 뭐 다 이제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좀 하나 또 처리해주면 2018이 되는 건가요? 뭐 한 번 또 빼기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8로 열심히 나누면 되겠습니다. 28이 16, 저기서 40일 되니까 58, 40 처리가 되겠고 여기 이제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28이 16 이렇게 처리해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가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라 값이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이제 모순이 되겠죠.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부분들은 이제 없는 그런 형태니까 적어도 이제 두 개는 있어야 되겠다. 뭐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풀이해서 설명했더니 다 모순이 된다는 거죠. 뭐 다 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써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증명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요. 가다라에 얼마인 거? 가가 아까 맨 처음에 얼마였던가요? 가 살펴놨습니다. 가가 1이었고 다가 8이었고 1, 8, 라가 2였죠. 이렇게 되는 식이 있고 이런 것을 ABC라고 하고 나에 알맞는 식이 아까 있었죠. 2K제곱 마이너스 3K 2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FK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이 식을 좀 넣어서 계산하라고요. 그러면은 F 11을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1제곱하면 121인데 2배 주니까 242가 되겠고 이곳에 또 33을 또 빼야 되나요?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은 243에서 33을 이렇게 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0이 됩니까? 210을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아니 뭐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너무나 좀 길게 구성되어 있어서 좀 이게 좀 풀이하는 데는 이 시험 장소에서 이걸 또 해야 되나 싶은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큰 틀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귀류법 증명하는 거고요. 만족하는 수는 적어도 2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짝수가 1개거나 짝수가 없다 이런 거죠. 홀수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내용을 좀 증명해가는 그런 내용. 홀수가 1개인 경우 이렇게 좀 짝수가 1개인 경우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 제곱을 하더라도 홀수는 제곱하면 홀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홀수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 그럼 뭐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좌변에서 홀수를 더하기 빼기 해도 홀수고 홀수와 짝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홀수가 짝수가 이제 하나 있으니까요. 짝수를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 또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와 이제 짝수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홀수가 돼야 되는 건데 0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모두 홀수인 경우는 이 부분들이 이제 좀 혼란스럽게 좀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게 이제 엄청난 아이디어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출제가 제공된 거니까 홀수들 부분들을 좀 구분한 거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랑 3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제곱하게 됐을 때의 특징 그렇게 되면 이제 8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이제 전부 1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2019개는 더하기하고 1개는 좀 빼게 되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일단은 8로 나눈 나머지가 1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원래 숫자까지 다 안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열심히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잉여류와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중간에 좀 살짝 써져 있어서 내용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 부분들은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다 1이니까 2020개를 전부 더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죠? 여기 부분에서 201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2020개인데 2019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1 하나가 있는 거니까 2018 처리되어 있고 8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2를 구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숫자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좀 기인식 형태가 되지만 차분하게 좀 대처해서 대처하게 되면 또 아주 또 손 못 댈 정도로 심오한 또 아이디어가 사용된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아주 그럭저럭 또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침착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살펴봅니다. 점과 원위의 점 BC가 있습니다. B와 C는 일사분면 위에 있고요.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B점 좌표를 문제에서 PQ로 주어져 있는데 B점 좌표도 또 주어져 있고 무슨 내용인가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요. Y는 X 대칭해야 되는데 X좌표가 2루트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여기 부분이 2루트2가 되는 점이군요. 이런 곳에 이제 B점 좌표가 있어서 B, Q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는 X 대칭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C점 좌표는 Q, P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A점 좌표가 1,-1이면 요 아래쪽 어딘가 여기 A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나중엔 좀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건가요? 넓이가 2루트7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됐을 때 PQ 곱을 구해달라? 좀 황당한 그런 문제 형태이긴 한데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거니까요. 삼각형 ABC 넓이 구해가는 거니까 필요한 요소들을 좀 하나씩 구해가면 되겠죠. 먼저 BC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P-Q 이 부분들 열심히 해서 이제 제곱을 해야겠죠. 제곱하고 근데 Y좌표도 제곱이니까 2배 하고 제곱해주면 되고 루트를 씌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값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좌표 비교했을 때 P값이 더 크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P-Q 이렇게 처리되겠고 루트 2 처리해서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좀 제가 이제 BC 지나는 좀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BC 직선 방식, 직선식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좀 이제 Y는 X에서 대칭하는 이런 개념이니까요. 이건 뭐가 될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왜 그렇게 구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A점 좌표 자체가 1, 마이너스를 주어졌으니까 요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 이제 높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게 되게 되면 루트 이거 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Y라고 놓을까요? 1 더하기 1에서 이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되는데 X에 1 대입 Y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0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P 더하기 Q 돼서 P 플러스 Q의 절대값 이런 모양 형태가 거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드디어 그럼 삼각형 넓이 들어갑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는 p-q의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 형태가 지금 루트 2분의 p 플러스 q, 뭐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결과가 문제를 보니까 2루트 7이다 라고 나온 건가요? 2루트 7? 알겠습니다. 루트 2는 소거가 되겠고, 와,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p제곱 빼기 q제곱 이런 형태가 지금 2분을 곱하기 4루트 7이 되겠죠? 4루트 7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PQ를 또 어떻게 구하나요? B점 좌표가 원위에 있는 점이죠?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이제 뭐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2P제곱은 그러면 16 더하기 4루트 7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를 해주면 2Q제곱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6 마이너스 4루트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좀 또 곱하기 해주면 4P제곱 Q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16제곱 빼기 이게 합차 공식 형태니까요. 4루트 7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P제곱 Q제곱 해주겠고 4분의 이게 4제곱 하면 16이 공통이죠? 16 공통 끄집어내고 그럼 16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니까 4 있고 그 다음에 16에서 7 빼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4구 36이 되는데요. 36 이렇게 처리돼. P제곱 Q제곱이 36이 됐으니까 PQ 계산 결과는 얼마다? 6이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형적인 요소가 좀 살짝 가미돼서 이게 연산이랑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니까 와, 엄청난 집중력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큰 흐름들 다시 보게 되면요. 1사분면에 점 있고 뭐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P, Q 좋고 대칭에도 Q, P 놓겠고요. 이제 넓이 구해가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두 점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높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이가 필요한 거니까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거리 구해서 이제 거리 구하는 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식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 좀 정리한 식이죠. 원에 있는 점 처리됐고, 와, 그렇게 보게 되니까 사실은 뭐 대단한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넓이 자체가 이제 다 이제 미지수 PQ를 좀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사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풀이하면서도 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원에 집어넣어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6입니다 라는 거고 뭐 연립방정식 형태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한 거니까 그 다음은 뭐 좀 차분하게 진행하면 얼마든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했으니까 연습은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직선 주어져 있는데 뭐 직선은 뭐지 깔끔하게 주어져 있으면 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 y축의 대칭 이동한 것을 m이라고 한다. 그럼 뭐 l은 뭐 x-루트 3 y는 이꼴 제로 되어 있고요. m도 그냥 구하는 거죠. y축 대칭하면 x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쓰니 뭐 이렇게 부호를 전체를 바꿔서 루트 3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원 위에 1사분의 점 p 되어 있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와 이렇게 된 abc 와우. 그럼 좌표를 좀 하나 놔야 된대요. 원의 점이니까 그냥 뭐 a, b 넣을까요? 놓으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꼴 r제곱이다 뭐 관계식 하나 놓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뭐 그냥 또 그림 안 그려도 되나요? 뭐 원 좀 이렇게 해서 y는 이꼴 뭐 루트 3분의 1 x니까 뭐 이렇게 좀 대략 좀 돼 있고 그걸 좀 우리가 좀 아까 y축 대칭하니까 뭐 대략 좀 돼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수선의 발 내리고 뭐 또 수선의 발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선의 발 내린 점을 좀 ABC 그 다음에 y축에다가 또 수선의 발을 내린 겁니까? 1사분의 점 P에서 y축과 y축 이렇게 수선의 발 그래서 이제 ABC 뭐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거리 또 열심히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점에서부터 수선발 내리니까 이 길이들 구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도 길이도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길이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그 다음에 대입하면 a-루트 3b 해서 이런 부분들 뭐 나중에 좀 제곱해야 되는 거죠. 제곱하는 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a 플러스 루트 3b에서 또 제곱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는 y축에 내리면은 x좌표니까 뭐 a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모두 다 더하기 하자 이런 것을 FR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FR.
제곱하니까 4분의가 되겠고요. a 마이너스 루트 3 b 마음이 급하네요. 식이 좀 복잡하니까 루트 3 b의 제곱 되겠고 a 더하기 루트 3 b의 제곱 되겠고 이 부분들은 통분하면 그냥 4a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정리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a 제곱 4a 제곱이니까 6a 제곱이 처리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전개할 때 이 마이너스 2 루트 3ab 플러스 2 루트 3ab 소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 전개할 때 3b제곱 하니까 6b제곱 돼서 b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식이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더욱더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a제곱 b제곱 이렇게 깔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죠? r제곱이죠. 오호. 그러면 이게 약분하니까 2분의 3 r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인가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될 줄은 좀 몰랐는데, 오, 이렇게 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F4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4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2분의 3에다가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8 해가지고 3, 8, 24에서 이제 답도 진짜 깔끔하게 나오는. 아, 이거 진짜 겁주는 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그런 문제군요. 됐습니까? 뭐 직선 주어져 있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해서 뭐 대칭 이동식 구해가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대신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a, b 놓고 뭐 관계식 있겠고 이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가는 거니까 사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이 부분들이 쫄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식들을 좀 FR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이런 부분들 뭐 대단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수직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연습을 통해서 식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건데 이게 좀 평상시에 또 공부를 안 해두면 또 두려움 때문에 못 푸는 그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로 이해하고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합니다. 세 직선 쫙 주어져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 LM이 대칭이다. 이런 문제 좀 일반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건 또 계산력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M이 이렇게 있고요. L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대칭 이동해서 이런 부분 N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대칭 이동 되면 일단 교점부터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3x-y-2 2x-2y 3 이렇게 처리해서 뭐 위쪽에 2배에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4x는 마이너스 7 처리돼서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숫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난리가 나는데요. y는 그러면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y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배 주니까 20 마이너스 21 8 빼니까 13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처리됩니까? y좌표도 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 우리가 구해야 될 n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4분의 전체 4를 곱하기 하면서 대입하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7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4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현재로 뭐 4b는 이퀄 7a 플러스 26 해서 뭐 만들어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관계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일반적인 풀이는 점 하나 잡아서 대칭 이동 시켜놓고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만족하는 점이 좀 또 불편한 산수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산수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방법은요. M 위에 점 잡아서 이렇게 거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리가 또 이제 같다 하면 되겠죠. M 위에 있는 점, 요건 좀 쉽습니다. 그래도 그럼 좌표가 x에다 0 집으면 0,2 점 있으니까 이쪽 산수가 편리할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하고 거리를 구해야 하니까 2x-2y는 빼기 3은 0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은 ax 플러스 2y 플러스 b는 0 만들어 놓고요. 좌표는 뭐 0,2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루트 448 되겠고 0, 2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7 절대값이니까 7 쓰면 되겠고요. 이쪽은 a제곱 플러스 4 처리해 주겠고 b 플러스 4 해서 절대값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크로스 해가지고 제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8에 b 플러스 4에 제곱 처리해 주면은 49에 이거 좀 잘못했나요? 후회스럽네. 숫자가 좀 커지네요. 위에 걸 좀 이게 또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제곱하기는 너무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16에 b 플러스 4의 제곱은 49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안으로 좀 집어넣게 되면 4b 플러스 16 처리가 되는데 4b 자리에다가 이걸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7a 플러스 16을 더하게 되니까
30, 42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49 곱하기 2에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여기가 7이 공통이니까 또 49가 나오게 되면 a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제곱해서 그러면 49가 좀 지워집니다. 그러면 2배의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긴 하는데 여기 2a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되겠까요? a제곱 마이너스 12a 이항시키니까 아마 되는 거 28입니까?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14하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이 14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2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값이 14가 되게 되면 와, 마지막까지 산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b 값은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와, 이거 좀 여기 산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닌데요. b 값은 4b였으니까 a에다가 14를 대보면 와, 7 곱하기 14 더하기 26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와, 2분의 그러면 여기도 77, 49에다가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50에 62가 되겠고 그럼 B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31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값이 마이너스 2도 있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4에다가 잠깐만요. A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니까 부호 바뀐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L 나오는 거죠. L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위에 쪽에서 구한 답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A값 14, B값 3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더하기 하라 45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그럼 선택을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워낙 산수들이 뭐 숫자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이게 좀 뭐랄까 장난이 아닌 그런 것 같은데 오호 확실하게 이제 계산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L 부분에 대해서 두 직선이 대칭이다. 원래 좀 산수가 좀 많이 가미되는 그런 패턴인데 일단 뭐 교점 구해야 되는 일 교점에서 나오는 것부터 심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해서 관계식 좀 만들어 놓은 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L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좀 대칭 이동시켜서 대칭점을 구해가지고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식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인데 좀 이게 또 지금 깔끔한 숫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M 위에 있는 점에서 거리를 이렇게 구했을 때 거리가 좀 서로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해서 식을 딱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죠? 제곱하는 식에서부터 제곱식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들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할까? 우리 이제 이걸 좀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와, 엄청난 계산력을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저는요, 여기다 좀 살짝 2배 해서 이제 16을 안에 집어넣으면 4가 돼서 가로 안쪽 이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사비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떠올려서 계단식 그랬더니 좀 다행히 이제 좀 49가 또 나와서 약분되는 모양이 보여서 A 값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불어가는 모양을 좀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또 A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거리 좀 같아지는 걸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직선으로 나온 거라서 답은 A 값이 아까 얼마였죠? 14가 답이 되는 뭐 그런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계산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니까 평상시에 뭐 이런 부분들 뭐 풀이를 뭐 안 해봤다면 시험 장소에서는 좀 풀이하기 좀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연습을 좀 하라 이런 취지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력을 묻는 문제들이니까 평상시에 집중력 있게 계산하는 것도 역시 훈련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원 주어져 있고요. 자, 주어진 식인데 최대값을 구해달라. 원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와, 주어진 식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엄청난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힌트가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이용하라 이렇게 된 거니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최대값 모양이니까 14x제곱 더하기 24xy 더하기 4y제곱 이 부분 자체가 그럼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주어진 부분들이 일단은 14 이 부분들이 완전 제곱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를 보게 되면 2 튀어나오고 나면 12 이렇게 제곱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좀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 건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4배 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곳에다가 마저 더 더하게 하고 x제곱 더하기 24xy 더하기 y제곱 대신 36을 빼면 되죠. 빼면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형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곳이 18x제곱 24xy 더하기 원래 여기가 지금 4y제곱인데 4를 좀 빠뜨렸네요. 그럼 이제 8y제곱 이렇게 처리 이런 모양으로 좀 바뀌는데 이 부분들은 2를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9x제곱 더하기 12xy가 되겠고 얘가 좀 4y제곱 되니까 이쪽이 동시에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죠.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2배의 3, 2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배의 3x 플러스 2y의 제곱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3x 플러스 2y의 제곱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3제곱 더하기 2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4, 9, 13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아까 얼마였죠? 9였나요? 9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 됐습니까? 3x 플러스 2y 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x 플러스 2y의 최대값 자체가 최대값 이렇게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에 그러면 3루트 13 이렇게 처리된 거죠. 3루트 13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많이 어렵습니까? 그죠? 아니 3x 플러스 y 최대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주어진 식에서 아예 이 제곱되는 통째로 이 제곱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그냥 3x 플러스 2y의 제곱의 최대값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최대값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게 이것도 다 곱하게 되는데 3, 9, 27 그러면 27에다가 그러면 107이 되는 건가요? 와, 그런 거죠. 107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이게 맞아 최종 답이 아니니까 이번 답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곳에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2 곱하기 13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고 빼기 36 이렇게 처리했을 때 18을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 공통 끄집어내면 13에다가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 방에 안 끝나네요. 그럼 18 곱하기 11입니까? 18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렇게 처리하니까 198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198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 구해가는 것까지도 좀 신경 써야 요소 그건 식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만만치 않은데 원래 좀 이게 좀 사실 이제 고3생한테 설명한다면요 이거 미적분학에서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x값은 3 코사인 세타 y값은 3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을 3 사인 세타 치환해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처리하게 되면 합성과 관련되는 최대치수 이런 문제들인데 이거를 이제 고1 과정에서 쿠시-슈바르트 부등식으로 풀다니 좀 만만치 않은 거니까 학습 좀 잘 진행해야 되겠고 자 힌트 되는 부분들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좀 곧바로 매치업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을 저희 지금 보니까 이렇게 4 좀 더하게 하게 되면 이 동시에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가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이를 끄집어낼 때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거라서 좀 대신 더하게 해주는 만큼 빼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상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2까지 포함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 형태만 또 살짝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제 쿠시-슈바르트 부등식 형태가 돼서 이 주어진 부분들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값을 이제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다시 산수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가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제법 많이 관여되어 있네요. 제법이 아니라 이거 웬만해서는 좀 이게 힌트 없었으면 풀이하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 형태가 좀 출제된 거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좀 문제 유형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원의 중심좌표 반지름
단답형 문제 시작하니까 그나마 쭉 풀만한 문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처리됐으니까 x 마이너스 5에 제곱하면서 완전 제곱 만들 때 25 오른쪽에도 좀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y 플러스 6y 됐으니까 y 플러스 3에 제곱 처리하면서 플러스 9를 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9에서 이항시켜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좀 계산은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9 사라지고 20 사라지니까 5만 남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심좌표가 5, 마이너스 3 되겠고 반지름은 r 값은 이제 루트 5가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b하고 r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5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그럼 얼마입니까? 10에서 3 빼니까 7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답을 7하고 쓰면 되는 그런 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일반형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방식을 뭐 깔끔하게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면 되겠습니다. 22번 이어집니다. 세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A 집합은 순서상으로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원방정식 주어진 거죠. B 집합도 역시 원방정식 주어져 있고 여기도 원방정식인데 반지름이 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A 합 B 두 개의 원들을 좀 열심히 좀 그려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C 그려서 이제 교점이 이제 한 개가 될 때 다음에는 또 똑같은데요. 교점이 3개가 될 때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원을 좀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자, 볼까요? 중심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마이너스 1,8 똑같은가요? 그래요? 여기 좀 이렇게 대충 8에서 그려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또 좌표 자체는 y좌표는 8 이렇게 그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는 근데 반지름이 5짜리 여기가 마이너스 4면은 반지름이 5면 마이너스 6까지 가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는 거고 근데 이건 반지름 2짜리 이것도 이 와중에 내접 외접을 그려야 되는 거네요. 와, 이렇게 좀 그려지게 되면 큰 원을 그려갈 때 여기서 또 접하는 뭐 이런 형태의 원을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려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원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중심 잡혀가지고 원을 이렇게 열심히 좀 그려가야 되는데 이 두 개 그려진 원 부분하고 지금 현재 교점이 좀 하나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려면 지금 제 생각은 이렇게 중심을 좀 쭉 연결했을 때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가고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8 이 부분하고 중심좌표 지금 0,0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루트 64에 65가 되는데 이곳에다가 지금 반지름이 지금 5였죠. 반지름이 그 5를 좀 빼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좀 더하게 해주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R이 곱을 R이라고 한다. 이걸 좀 곱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곱분명 R1이라는 것은 이걸 또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그럼 합차 공식이 되는데요? 합차 공식? 아이고래. 근데 여기는 왜 또 갑자기 루트를 썼습니까? 반지름 5를 좀 빼주는 건데 그럼 65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해서 R이라는 것은 그럼 뭐 40 이런 형태에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아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교점이 좀 3개가 될까요? 이런 문제가 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 또 역시 이번 또 작은 원 쪽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되는데 좀 굵은 거로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쭉 좀 그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작은 원 이렇게 진하게 좀 접할 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만나는 점이 좀 3개가 되겠죠. 그 다음 쪽도 이렇게 크게 되게 되면 역시 1점, 2점, 3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시 저 중심좌표인 마이너스 4,8 이 부분들하고 0,0하고 열심히 또 거리를 구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16에다가 64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반지름 길이가 요 녀석은 반지름이 2였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한 이 부분들 그럼 이게 계산에 70에 8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값들이 나오는데 그 값들도 이제 곱하기 하라 R2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R2 값은 그러면은 이게 제곱하면 80에다가 합차 공식이니까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76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두 개의 값을 또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R1 더하기 R2 이 부분들은 뭐 더하기 해서 그러면 116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과 원 사이 관계, 뭐 중심을 연결하는 것부터 힌트가 되겠다. 뭐 그 부분들이 뭐 여지없이 적용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대신 이제 원 자체가 기존에 이제 하나짜리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짜리 그런 형태에서 그다음에 이제부터 원을 그려가는데 원과 원과의 관계 문제 풀어갈 때 사실 뭐 중심 연결하라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되는 것 같아. 와, 교점이 하나가 될 때는 기존에 그 큰 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점이 세 개가 될 때는 또 작은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한 문제에 이렇게 다양한 것을 질문 던지는 역시 또 좋은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집중력 있게 좀 제가 지금 설명을 참고로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부분 집합 AK가 다음 조건 만족입니다.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가 있고요. X가 원소가 되게 되면 이런 것도 원소가 되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면 되죠. 만약에 K 값이 2라고 해서 A2 집합 이런 걸 구하게 되려면 이런 집합에는 그럼 주어진 식은 이제 X분의 2 이런 걸 만족해야 되죠. 근데 1이 원소가 있어야 되겠고 1을 대입해주면 2가 되겠고 2를 또 대입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약수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요. K가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3 집합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X분의 3을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1은 있어야 되겠고 1 집어넣으니까 3 되겠고 되겠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면 뭐 부분 집합이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자연수로 구성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B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근데 B 집합에서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뺐는데 나머지 원소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결국 B 집합에 있는 원소 2개를 좀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이런 예를 들게 되면 뭐 K가 뭐 가령 6 이렇습니까? A6 집합 이렇게 되게 되면 1이 원소가 있으니까 6이 원소가 되겠고 그 안에 또 2라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3 되고 3이 되는 거니까 6이 약수 집합 이런 형태로 좀 만들 수 있겠는데요. 6 집합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2개 있으니까 이 둘을 빼고 나게 되면 B차 집합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7, 9 이렇게 남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그런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이제 6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수의 집합을 열심히 만들면서 문제 주어진 것들 2, 3, 9는 어차피 3의 지수니까 인수 2개 갖는 집합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는 좀 많고 그러니까 3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하게 되면 3 곱하기 2 한 지금 6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런 형태하게 되게 되면 3 곱하기 3 이런 형태에 되면 되니까 A 9집합을 만들게 되면 인수가 1, 3, 9 이런 식으로 만들어니까 공통 숫자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뭐 X분의 9 이런 걸 좀 만드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 이제 뭐 9이 인수, 약수 형태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자연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되겠죠. 이런 부분 만들면 3, 9가 겹치는 거니까 되겠고 뭐 이런 형태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의 인수가 지금 좀 되는 것들 좀 나중에 x를 또 모두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거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6이 된다. 따로 뭐 해야 되는데? 요거 요 숫자가 되는 거죠. 6, 9 이런 게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뭐, 나중에 이런 숫자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군요. 계속 그럼 열심히 좀 조사해주면 되겠습니다. 4가 되게 되면 인수 자체가 2가 새로운 인수가 좀 가미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2 알아보면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인수들이 좀 생기는 거니까 교집합 부분에 2, 3만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7, 9라는 것은 3의 즉 인수가 뭐 2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9가 생길 일이 없고 7이 생길 일이 없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5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통 부분 3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건 안 되겠고요. 3, 6, 18 처리해주면 이건 될까요? 3, 6, 18 요거는 되는 부분들을 못 배우겠으면 3, 5는 좀 3 곱하기 5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3 곱하기 6 해주면은 18이게 되면 1, 18에 2, 9, 18에 3, 6, 18이 되니까 3, 9, 2 인수 생기니까 이것도 안 되죠. 3, 7 문제 중에 7이라는 인수도 있었죠. 요건 좀 되겠습니다. 20일 해주면 1, 20 x분의 21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21 되겠고 3, 7, 20이니까 교집합 2개 되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 2개 되겠죠. 3, 8 당연히 이 인수가 2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겠고 3, 9, 27 27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 그러면은 1, 27, 3, 9, 27 인수 2개 겹치는 거죠. 3, 9도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차피 3 곱하기 10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이면은 1, 30에 25 이게 겹치겠고 3 곱하기 10 할 때 이게 겹치겠고 그럼 5, 6, 30 할 때 5, 6 부분들은 문제에 다 없는 인수들이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겠습니다. 오,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잘 체킹해놨나요? 7, 8, 9, 10 이렇게 다 되겠고, 그 다음에는 7이라는 인수가 독특한 거니까 7에다가 7이 14 하게 되면 1, 14에다 2, 7, 14 교집합이 두 개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 2, 7 빼고 나면 3이라는 인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 7 해주면 21, 7 곱하기 3, 21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1 해주면은 1, 21, 여기 지금 근데 이미 했군요. 이거 한 걸 또 열심히 또 합니까? 7 그러면 4 해주면 28은 어떻게 됐습니까? 28에다가 4, 7, 28이 된 거니까 24도 있겠고 4, 7 있겠고, 그러면 교집합은 2, 7밖에 안 되죠? 2 곱하기 14 이렇게 처리 되겠죠. 14 이렇게 처리 되는데 14라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5, 7, 35는 넘어가는 거니까 뭐 이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다 된 건가요? 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잘해야 되죠. 3에다가 3 공통에 2, 3, 4 2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그 다음에 8, 7, 8, 9, 10인가요? 와, 그러면 7, 8, 9, 10 이거 계산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7 공통에는 6, 7, 40입니다. 그럼 40이면 나중에 기억했다 했더니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 전부 다 더하기 해야 되는데 계산 좀 어떻게 잘 안 됩니까? 10, 20 됐죠? 20에다가 여기가 20, 37, 그 다음에 28, 20에다가 4 이렇게 좀 남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죠? 23 처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43에다가 3 곱하기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12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29. 그 다음에 42가 또 남아있었죠. 이거 계산 좀 복잡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은 171, 170, 61, 17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또 이것도 좀 이제 뭐 개념적인 요소들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약수집합이라는 표현들을 아주 좀 교묘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좀 만족해야 되는데, 자연수 전체 집합을 AK 집합을 좀 만들어 가는 거니까, K 부분들에 이제 뭐 K 값이 6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X분의 6 이런 거를 만족해주는 그런 집합들을 만들라는 얘기죠. 1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겠고, 그러면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 2, 3을 이게 만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K값이 3보다 적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고,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A, 14 이런 것만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14 부분? 그런데도 어차피 뭐 그 약수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뭐 다 전부 다 되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인수들 중에서 두 개는 가지고 있고 두 개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아마 차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 쭉 찾아서, 그러니까 인수들 이렇게 좀 찾은 거죠. 3을 기준으로 해서 7을 먼저 할 걸 그랬나요? 7 기준으로 해서 7, 2, 7, 3 이렇게 해서, 근데 뭐 7, 3이랑 3, 7은 겹치는 거라서 이렇게 좀 빠진 것들이니까 이해되죠? 이런 부분들, 자, 약수를 좀 약수의 집합을 다른 형태로 좀 표현해서 나온 거 하고, 나중에 좀 이 인수를 두 개 가져야 되는 이 부분들 좀 생각하는 게 좀 일일이 좀 다 조사해야 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죠. 집중력을 발휘해서 빠진 숫자 없이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거있고, 제가 한 부분도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갑자기 좀 약간 좀 위기소침해지는데요. 171이 맞는지 맞겠죠? 자신 있게 좀 답이라고 좀 하면서, 자, 23번 열심히 좀 복습하라고 또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23번 설명 마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4번 단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제1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3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된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군요.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집합이 될 텐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s의 원소가 되게 되면 모든 약수는 원소가 되는 부분 집합 s가 t에 존재한다. 알겠고요. 전체 집합도 T집합에 들어가고 공집합도 T집합에 들어가겠다.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T 원소에 대해서 합집합도 역시 T집합에 들어가고 Q집합도 들어가야 되겠다. 30 이하의 모든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이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P라는 집합이 쭉 주어져 있고요. Q에 대해서 어떤 원소 S가 Y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합은 당연히 T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 그냥 큰 숫자만 안 되면 되겠죠.
30 이하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S집합에서 자기 자신의 숫자를 빼면 공집합이다. 자, 이런 뜻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군요. 가령 y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6 이런 거 좀 생각할까요? 6이라고 생각하면 s니까 6의 원소니까 부분 뭐 6이 뭐 약수였다. 약수들이죠. 얘는 모든 약수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6이니까 1, 2, 3, 6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s집합에 있고 요것들은 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곳에서 y 자기 자신 6은 좀 빼버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이제 s집합에 생각하는데 이 집합하고 p집합 여기 주어진 거 하고 교집합 하게 되면 3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교집합이 생기는 6이라는 숫자는 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6을 교집합에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 교집합에 될 수 있는 부분에 이 3을 좀 고려하게 되면요. 큐집합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3이라는 수를 좀 가지고 있는 3은 또 어차피 자기 자신이 3 쓰면 안 되고 빠지는 거니까 6부터 가능해야 되니까 6, 9, 12, 15, 18, 21, 24, 27, 20, 30인가요? 30 이런 숫자들이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샘플 연합 한번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뭐 15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5 이렇게 처리되면 1, 15, 3, 5, 15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숫자 빼고 나면 뭐 3 부분이 있으니까 교집합이면 뭐 3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인수를 생각하면 큐집합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7은 안 되죠. 14에다가 21. 21은 좀 겹치는 거니까 뭐 좀 아닌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37, 47, 28 이런 숫자들이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해주겠고 그 다음에는 9를 고려해 주면은 18 건데 좀 있잖아요. 또 이거 상고 27인데 27도 있으니까 뭐 따로 더 생각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 또 10을 좀 생각하게 되면 10 자체는 안 되니까 20 그 다음 30 이렇게 되는데 30은 또 있으니까 20을 또 고려해 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14 고려해 주면 28도 또 있죠. 이미 28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30 넘어가죠.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 이런 건뭐 40 넘어가니까 다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큐집합은 만든다면 와 이런 숫자들 다 해야 되는데 큐집합을 쭉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자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그럴 때 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고 교집합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열심히 만든 숫자들을 정확하게 잘 카운팅하면 되겠죠. 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카운팅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다가 열, 열하나에 12개가 되겠죠. 12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2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 교집합은 3은 안 생길 거고요. 똑같은 부분들이 지금 뭐가 있죠? 중간에 동그라미를 쳐놔가지고 큰일 났네. 3, 7, 9 있죠. 9 됐고 그 다음에 10, 14 있고요. 됐습니까? 이게 7, 14 가면서 14 생겼으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4, 21 있고요. 됐습니까? 25는 뭐 3의 배수 계통이 없겠죠? 3, 7, 9, 2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계통이 이렇게 가겠고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 겁니까? 또 다른 거 더 없나요? 또 열심히 풀었는데 여기서 또 빠지면 안 되는데 중간에 3의 배수가 더 이상 없죠? 3부분 안 생기는 거니까 3, 7은 안 생기니까 9, 그다음에 21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의 배수 계통에서 이제 14 이렇게 좀 체킹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좀 다 더하게 해주면 또 얼마인가요? 30에다가 44가 됩니까? P 교집합 Q 이쪽에서의 또 원소 합은 이제 의 원소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원소의 합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뭐 44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B값 구했고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뭐 다 한 것 같은데 56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정의 자체가 이게 평상시에 이런 학습을 다루지 않았다면 정의 자체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약수가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이다. 그렇죠. 만약에 6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S집합이 되겠고 그런 집합은 뭐 당연히 30의 약수에서 부분집합이 뭐 T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다 들어가겠고 이런 원소들 열심히 합집합 만들고 그런 것들도 다 T집합에 들어가겠고
됐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가는 집합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생각했을 때 6이라는 부분들은 또 자기 자신의 원소를 좀 빼버리고 나머지 숫자들 가지고 카운팅을 하는데 P랑 교집합이 생기는 거니까 1, 3, 1, 2, 3 이건 다른 거 했죠? 1, 2, 3, 6 했을 때 6 빼버리고 계산하면 이제 3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3의 배수 계통에서 생긴 이런 것들은 만들게 되게 되면 교집합에 뭐 다 3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원수들이 되는 그런 집합을 가지고 Q를 만들겠다. 그럼 이제 7을 또 고려해주면 또 그다음 9를 고려하고 또 10 고려해서 이제 쭉 고려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Q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갈 요소들 겹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구해놓는 거죠. 구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원소의 개수도 구해왔고요. 원소의 개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원소도 직접 찾아서 원소합도 구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요소 부분들이 자 집중하지 않으면 뜻 파악도 좀 만만치 않고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 집중해서 좀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4번 제주제1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만만치 않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뭐 앞쪽 부분에 뭐 몇 문제 쉬운 것들 빼고는 뭐 뒤쪽 중반 이후부터는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험 문제니까 실력 쌓는 그런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제주제1고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